그러면 세무사님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어머니가 저한테 재산을 뭐 아파트를 증여해 주셨다가 갑자기 뭐 조정지역에 뭔가 뭐 불린다든지 뭐 갑자기 네. 조정지역에 뭐 이렇게 뭐 이런 뭔가 이슈가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세법이 네. 바뀌고 그랬을 때 이거 안 받는 게 낫다. 다음에 불리는 게 낫다라고 네. 물리고 싶다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어떻게 방법이 있을까요? 물론 증여도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계약의 하나예요. 네. 그래서 당사자 간에 서로 계약을 하고 내가 주겠다, 받아오겠다 네. 라는 그런 합의가 있어야지 되는 거기는 한데 그렇다 보니까 그거를 증여 취소할 수 있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증여를 취소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이거를 내가 이 증여 계약 자체를 취소하겠습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증여 취소를 하더라도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를 납부를 했을 거고 그리고 그거를 세무서에서 인지를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증여를 취소한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아파트 뭐 부동산이다 하면은 네. 명의가 다시 돌아가야 돼요. 네. 근데 그거를 뭐 예를 들어서 증여 받았는데 한 5년 있다가 다시 이거 증여 취소하죠. 하죠. 물론 소급표가 인정이 될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세무서에서는 이거는 다시 새로 증여하신 거네요. 네. 그럼 이거는 증여 취소가 아니라 그냥 별도의 새로운 증여로 보겠습니다라고 간주를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세법에서는 증여를 취소했을 때 새로운 증여라고 보지 않는 그 기간을 정해놨는데 그게 이제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에요. 네. 이게 왜 3개월이냐면 증여하고 나서 증여세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이 네. 3개월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신고하기 전에 다시 생각해서 갱신하면 안 돼. 다시 빽하면 네. 인정해 줄게요. 네. 이제 그런 거예요. 네. 물론 세법에서는 정해놨지만 등기를 다시 할 때는 다시 왔던 거 다시 등기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발생할 수도 있고 네. 취득세라든지 발생할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증여세만 놓고 봤을 때는 3개월 내에만 다시 증여 취소를 하면 그거는 인정이 돼요. 네. 3개월 넘어가서 다시 증여를 취소하겠다라고 하면 네. 그거는 좀 곤란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러면 3개월 기점으로 해서 3개월 전에는 취소라는 게 될 수가 있는데 3개월이 지나면은 증여해줬고 다시 또 증여를 2번 하는 게 발생할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또 있는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증여 간주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네. 나는 증여 간주를 전혀 생각을 안 했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거래를 했단 말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저가 양수도로 부모자식간 거래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세무서에서 봤더니 이거는 저가 양수도로 걸려서 네. 이거는 차익만큼 증여세를 내셔야 돼요. 네. 이게 연락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거 다시 그냥 거래 취소할게요. 네. 거래 안 한 걸로 다시 돌릴게요. 3개월 내에 그게 이루어지면 괜찮은데 네. 세무서에서 3개월 지나서 연락이 올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3개월 지나서 했기 때문에 다시 이게 돌아가죠. 그렇죠. 그럼 그런 경우에는 이미 저가 양수도 한 거에 대해서는 증여로 다시 또 증여가 간주됐기 때문에 네. 증여세를 내야 되는 거고 네. 다시 원상복귀하는 과정에서 또 증여로 볼 여지가 또 네.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 때문에라도 이게 저가 양수도 걸리나 아니면 네. 증여 간주로 걸리니까 그렇죠. 항상 네. 미리 파악을 하시는 게 좋아요. 세무사님 그리고 과세 간청 입장에서는 일부러 3개월 뒤에 알려줄. 물론 뭐 일부러 하진 않겠죠. 네. 물론 근데 이제 세무서에서 확인하는 것도 다 물론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이게 좀 확인이 늦어질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아시겠지만 실거래가 신고 등록하는 게 네. 실제 계약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네. 하게끔 돼 있다 보니까 이 과세관청도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이 한 달이라는 갭이 이제 발생을 해요. 이제 그것 때문에 조금 늦게 연락이 오는 경우도 네. 있고 그리고 이제 시세라는 게 어쨌든 이게 너무 들쭉날쭉한 경우가 있다 보니까 세무서에서도 과세관청에서도 이 시세가 적당한 건지 평가심의위원회에 요청할 수가 있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평가심의위원회는 90일 네. 그 기간에 하면 되기 때문에 그 90일이란 기간은 딱 맞네요. 과세관청이 했다라고 해서 빨리 해주고 네. 납세자가 했다고 해서 늦게 해주고 없어요. 네.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락을 늦게 받으면 통지 늦게 받으면 그만큼 또 연락이 늦게 갈 수가 있죠. 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세무사님 그러면 제가 갑자기 궁금해진 건데 이 증여 계약을 했다가 취소하는 게 유리한 건 어떻게 했을까요? 유리한 경우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증여를 했어요 일단. 네. 근데 나는 예를 들어서 10억을 감정가를 받아서 네. 증여를 했는데 이게 점점 시세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시세가 요즘 같이 뭐 한 달 지났더니 1억 떨어지고 아, 네. 한 2억 떨어지고 그런 경우에는 이거 좀 있으면 더 떨어질 것 같은데 네. 감정을 다시 받으면 한 2억 더 떨어져서 받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다시 감정 받아서 다시 시행하는 게 낫겠죠. 네. 그러면은 물론 신고 기간 안에서는 다시 감정을 받아서 다시 그걸로 신고를 해도 그건 인정이 돼요. 네. 근데 증여를 그렇게 하려면 이미 증여를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를 했다라고 해서 그 명의가 넘어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명의 넘어간 걸 취소를 해야 돼요. 네. 일단은 그 증여세 신고 기간 안에 증여 취소를 하고 네. 다시 감정을 받아서 다시 해도 되고 아니면은 나는 감정을 10억에 받았는데 증여세 이미 다 신고했어요. 네. 근데 한 달 있다 보니까 실거래가가 막 엄청 떨어져 있어요. 네. 2억 떨어져 있어요. 네. 그러면 감정한 거 치우고 음. 이거 유사 매매 사례가 이거 네. 신고액 인정이 되니까 네. 2억 떨어진 금액으로 해도 되겠죠. 그러면 이제 뭐 증여한 걸 취소하고 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그 신고 기간 내라면 증여 신고를 다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생각님 그러면 지금이 실은 최근에 막 서울 경기 뭐 GTX 노선 막 2억 3억 실거래가가 가격 내려버렸는데 지금 그러면은 이렇게 가격이 떨어질 때는 증여를 했던 사람들은 3개월 안에 정말 증여를 취소할 건지 한번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그렇죠. 근데 실무적으로는 증여 취소보다는 그냥 그 증여재산가액을 다시 산정해서 신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 네. 증여를 취소할 것까지는 네. 없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있겠죠. 증여를 하고 나는데 원래 증여를 하는 목적 자체가 이제 뭐 명의를 조금 분산을 시켜서 뭐 종합부동산세라든지 아니 나중에 차후 양도를 계획할 때 좀 주택수를 줄이려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봤더니 내가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녀한테 증여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자녀가 모르는 사이에 부모님도 모르게 주택을 하나 샀어요. 저기 뭐 지방에 있는 거 하나 샀어요. 그러면은 증여를 했는데 자녀가 2주택자가 됐어요. 네. 그럼 이 자녀가 또 불리해지잖아요. 네. 그럼 좀 이따 나중에 다시 증여하자. 나중에 다시 한번 계획을 다시 짜보자. 네. 그런 경우에는 취소를 하는 게 나을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굳이 취소할 게 아니라 그 증여 가액을 재산정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신고 기한 내에는 몇 번이고 신고를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신고한 것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럼 그때는 이제 증여재산가액만 다시 산정해서 하면 되고 증여 취소를 한 경우는 그 경우야말로 정말 이제 전문가들이랑 좀 상의를 해서 네. 이런 경우는 증여를 취소하는 게 나을까요? 한 번쯤 상담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